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쌍방중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깔끔한 낚시터입니다. 깔끔한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기에도 좋고 가족 단위로 오기에도 좋은 낚시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루 동안 즐겁게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터져 가지고 낚싯대도 3위대에서 2구대로 전환을 시켰고요. 찌도 마찬가지로 해서 채비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3g대 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건 이따 설명드리고요. 오늘 이곳 쌍방중 낚시터에서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저는 이제 시간도 그렇고 편리성을 위해서 한 번에 쭉 깨는 편인데 시청자분들이 좀 헛갈리신다고 하나하나씩 좀 개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하나씩 개겠습니다. 일단 3232하고 어택2를 갤 건데요. 3232부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3232 같은 경우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테이토 소립을 넣는 경우 또 좀 보여달라 그래서 대리파울을 안 넣고 이번에 소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쿠아텍 X 또는 아쿠아텍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컵입니다. 하나, 둘. 여기서 주의하실 분이, 제가 저번 주에 시청자분이 질문하셨는데 3232 했더니 약간 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고봉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시기 편하게 깎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점. 그래서 깎기식으로 3컵입니다. 모든 컵수는 깎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고봉으로 하시게 되면 양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컵에 물 3컵이고 이거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10분 정도를 불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립을 사용하실 때는 같이 넣습니다. 아쿠아텍 X나 아쿠아텍 2를 넣은 다음에 대립을 2컵을 넣고 물을 3컵을 붓는 방식이고, 오늘은 소립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서 소립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넣는 겁니다. 요점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경과가 돼서 3232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향버거 1컵과 찐버거 1컵을 넣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향버거가 약간 다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향버거 1컵, 찐버거 1컵을 넣고, 나중에는 아마 향버거 2컵이 들어갈 겁니다. 보리가 들어갈 때는. 그래서 찐버거 1컵 이 상태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잘 보십시오. 소립 같은 경우는 컵이 달라집니다. 50cc 한 컵으로 하셔도 되고 25cc로 2컵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럼 왜 50cc로 처음부터 안 하냐? 제가 분산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 2컵이 25cc가 되는 겁니다. 코팅하듯이. 그래서 4번에 나눠서 마찬가지 2컵이죠. 25cc입니다. 이것도 2번에 나눠서 나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이나 3번에 나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5cc로 2컵을 하는데, 똑같은 포테이토, 메쉬 포테이토인데 소립하고 대립의 차이점은 강한 폭발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대립을 사용하고, 똑같은 메쉬 포테이토라도 소립은 좀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립을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대립을 사용하고 나중에 소립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좀 직접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서부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50cc 한 컵을 넣으시든 25cc를 저처럼 나눠서 2컵을 넣으시든, 3232 같은 경우는 소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3232는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어택2를 개보겠습니다. 어택2는 아쿠아텍 2나 또는 아쿠아텍 X가 똑같이 3컵입니다. 3컵에 물이 3컵이죠. 어택2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를 아쿠아텍 X 또는 아쿠아텍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기다려 줍니다. 자, 10분이 경과가 돼서 다시 어택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분글루텐 6를 한 봉을 뜯어서 넣어줍니다. 어택2는 쉽죠? 자,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택2와 3232를 넣을 예정이고, 성황을 보고 블루를 또 단품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알파글루텐으로 잡아주는데 신상품이 나왔죠. 오레오글루텐으로 잡아주면 이 경원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가장 점성이 강하고, 이 오레오글루텐은 유일하게 혈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고단백이죠. 혈분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혈분이 추가되는데, 이 오레오글루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정밀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232와 어택2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장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컨티넨탈 2구대를 쌍포로 준비를 했습니다. 3위대를 피지 않고 바람이 좀 세서 2구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넨탈 오래간만에 쓰죠. 컨티넨탈 2구대 쌍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바라기 꼬치 3.5g짜리 해바라기 꼬치를 지금 긴급 수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g이고요. 60cm. 그 다음에 해바라기 속대로 만든 찌입니다. 그래서 요 찌를 쓰는 이유가, 질문 중에 이제 원테이크 봉돌을 구람수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몸통이 1.5g 나간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는 흔히 홀더라고 하는 것들이 원테이크에서는 주봉돌입니다. 주봉돌. 그리고 이 봉돌이 보조봉돌이 되겠습니다. 이 주봉돌 홀더가 1.5g입니다. 1.5g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저부력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링을 2개 박아놨죠. 0.2짜리 하나, 0.1짜리 하나, 그 다음에 밑에다가 미세 오링 0.2짜리 2개, 0.02짜리 2개, 0.1짜리 하나, 이렇게 밑에는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오링으로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조봉돌이 빠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g대나 3g대 초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본봉돌을 빼고 주봉돌로만 사용해서 나머지는 오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지금 이렇게 저부력을 갖고 있는 찌가 없어서 긴급 수혈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찌 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돌이 1.5g이기 때문에 요걸 핀도레의 무게와 편대 각각을 맞춰 가지고 요렇게 오링으로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똑같고요. 편대는 한쪽은 0.5, 한쪽은 0.6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주봉돌이 흔히 말하는 홀더라고 하는 것들이 1.5g이기 때문에 3g 초반이나 아니면 2g대를 사용하실 때는 이 주봉돌인 홀더만 이용해 갖고 오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저부력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똑같이 와이어 채비로 해서 양쪽 다 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원테이크에서 수위벨이 나오게 되면, 수위벨을 지금 한창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벨이 나오게 되면 한쪽은 수위벨, 한쪽은 편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양쪽 다 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떡밥을 달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3232, 한쪽에는 어택2를 달 거고요. 바늘 목줄 칼라나 바늘 칼라를 다르게 해서 어떤 거를 먹었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달지 않고요, 3232를 약간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 낚시할 때가 제일 긴장되고 설레임도 크죠. 오늘은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첫 수가 나왔습니다. 지올림도 좋았고요. 우와, 힘쓰는 거 봐라. 자, 첫 수가 나왔습니다. 으차.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잠바는 벗었고요. 첫 수가 나왔습니다. 어택2 먹었네요. 어택2.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방생하고 살림망을 좀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많이 따뜻해졌네요.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고기가 좀 부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잘 나오네요. 자, 나왔습니다. 히트 대 히트. 넣어놓겠습니다. 이야,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이거는 사고입니다. 사고. 이거는 사고입니다. 사고. 이번에는 사고가 난 겁니다. 떡밥 깔아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집어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바늘을 빼고 잡아 넣겠습니다. 집어가 좀 되나 봅니다. 사고가 나는 거 보니까. 처음에 이제 폭발적인 확산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밑에 내려갈 수 있게끔 최대한, 그래서 밑에서 집어가 될 수 있게끔 메쉬포테이토 소립을 처음부터 넣은 상황이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소립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들 많이 하셔서 겸사겸사해서 소립을 처음부터 넣습니다. 부상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일교차가 이렇게 많이 나면 낮에 부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별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3232는 빠지고 어택2하고 블루만 넣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류가 다 빠지고요. 어택2하고 아쿠아 블루, 이게 둘 다 먹이용으로만 투입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네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히트. 쫄림 좋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자, 오후가 늦어지니까, 늦은 오후가 되니까 약간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먹이는 어택2하고 블루만 놓고 있는데, 상황을 보고 스마트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할지, 그리고 밤 낚시를 노릴지, 오늘같이 일교차가 지금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럴지, 아니면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할지는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해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쉬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아예 좀 푹 쉬고 밤 낚시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이제 즐기는 낚시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기후, 또 그날의 입질 패턴, 그날의 입질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 휴식을 취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참 이렇게 뜨면 나오는 거면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하고 밤 낚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왔습니다. 이렇게 히트다. 히트 넣어 놓겠습니다. 히트. 이야, 바로 담아 놓겠습니다. 저는 낮에 충분히 쉬고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5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밤 낚시를 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 푹 쉬다가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 7시 40분입니다.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져서 전자케미의 불을 밝혔습니다. 좀 변화된 거를 보이면 쌍포에서 외대로 바꿨습니다. 쉬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제일 체크를 한 게 일단 제가 있는 여기 쌍방중 낚시터의 조항, 낮 조항이 어땠는지 좀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 일대, 포천권 일대의 낚시터들의 조항도 체크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들이 다 부상을 해서 포천권 일대가 전체적으로 조항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 낚시터들을 다 체크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쉬는 게 오히려 나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밤에는 좀 어떨까 좀 의문이 드는데, 기압이 어떻고 내일 또 날씨가 새벽에 뭐 저기압이 끼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뭐 조곤조곤 얘기 좀 하고 하려고 집중력 있게 하려고 외대로 바꿨고요. 밤 낚시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때려 넣고 조항이 좋은 낚시터도 자연을 극복하기는 힘들거든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진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푹 쉬고 이렇게 낚시를 또 즐겨야지, 막 더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상을 또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리수를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마리수 낚시, 쌍방중 낚시대의 특징은 마리수 낚시와 청결, 깔끔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게 하는 곳인데, 자연이 이렇게 기후 조건이 이렇게 안 맞으면 여기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올 때는 그럼 다른 데는 나오냐? 대부분 기후 조건에 의해서 안 나올 때는 다른 데도 다 안 나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기후 조건에 의해서 안 나올 때는 대류지, 소류지, 뭐 계곡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 같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30년 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주위의 낚시터들 전화를 다 해봤고 다 체크한 결과 뭐 똑같은 일입니다. 그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몇 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내색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해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낯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낚시터 사장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동교낚시터, 포천에 위치한 동교낚시터에는 식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식당이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동교산장이라는 음식점을 제 아내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우연한 기회가 돼서
그 식당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아직은 뭐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직원 문제가 가장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인력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아직은 뭐 자리를 잡은 데는 아닌데, 아무튼 뭐 소문을 또 듣고 오셔가지고 얘기하시고 저를 찾으시고, 또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쉬는 날에 또 가게 되면 알아봐 주시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고요. 집사람이 그 독거노인하고 그 노숙자분들을 위한 음식 봉사를 2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 음식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그 음식점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봐시고 다른 쪽에서 낚시하시고 또 들려서 식사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쑥스러워서 제대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저는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촬영 요청이 들어오는 낚시터면 또 협력하고 있는 낚시터들, 뭐 각 지부별로 이렇게 협회가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협회가 있고,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안성권에도 있을 것이고, 그 협회에 들어가 있는 그 회원터 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는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뭐 저번 마지막 촬영이 새마을 낚시터였죠. 새마을 낚시터였고, 오늘은 쌍방주기에 와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뭐 파주권, 안성권, 뭐 이청권, 화성권, 뭐 포천권 뭐 요청이 들어오면 순서에 일각해서, 제가 몸이 하나라서 계속 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순서대로 해서 촬영은 그대로 항상 몇 년 동안 하듯이 똑같이 이어져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그 점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워낙에 먼저 아시는 분들이 뭐 감사하게도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했고, 또 여기 쌍방죽 낚시터를 포함해서 마전 낚시터 사장님 등등 낚시터 사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또 흔쾌히 뭐 식당 하는 거 잘 되게끔 도와주시려고 낚시터 사장님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구 쪽에 비즈니스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는 프로 낚시인으로서 남고 싶기 때문에 그쪽 비즈니스는 하지 않겠다고, 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지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이제 수입은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마침 요리를 잘하는 집사람이 있어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좋은 거는 제가 시간이 날 때, 이제 하루 쉴 때, 시간이 될 때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면 낚시에 관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다른 낚시터를 가셨다가도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시는 또 시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직원이 빨리 안정화가 돼서 직원분들이 고정적으로 좀 계셨으면 조금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곧 뭐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5일 이상은 낚시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낚시를 할 예정이고, 낚시인으로서 제 생을 마무리하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나온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쫙 다 말씀드린 것보단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개씩 이렇게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저는 요즘 원테이크 뭐 검수 작업이라 그러나요? 그거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는 다르지 않게끔 제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서는 아마 봉돌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원테이크 와이어가 나올 것 같고, 스위벨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편대가 나올 것 같고, 이 순서대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면, 원테이크 브랜드의 제품이 나오게 되면 공개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되면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떡밥 같은 경우는 뭐 오레오라고 오레오 글루텐이 출시가 됐죠. 이번에는 영상을 조금 늦게 촬영한 게 어느 정도 좀 입점이 되고 나서 그 공개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공개를 해버리면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항상 그래서 막 문제가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늦게 촬영을, 한 달 정도 제가 늦게 촬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레오 글루텐의 유료토에서 접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신제품 오레오 글루텐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떡밥 영상으로만 진행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꽝 칠 때 어떡하냐, 뭐 저한테 이렇게 꽝 치면은 재촬영하냐 이제 여쭤보는데, 그 영상마다의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이 무슨 말씀이냐면, 방송하시는 분들 또는 유튜버 분들의 각자의 컨셉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꽝 치면 꽝 친 거 그대로 나갑니다.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 중에서는 꽝 친 것도 나가죠. 그래서 꽝 치면 꽝 친 대로 그 조항 그대로 나갑니다. 그게 뭐 낚시태 민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 또 다른 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꽝 쳐도 꽝 치는 거 그대로 나갑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재촬영하냐,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런 유튜버 분들이 계시니까 묻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꽝 치면 꽝 친 거 그대로 나갑니다. 히트. 자, 진득하게 올려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진득하게 한 마디 정도로 올려줬죠. 아이고, 그래도 야간에 깡은 안 치고 나왔습니다. 채비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넣어 놓겠습니다. 채비는 딸깍 맞춤에서 항상 하듯이 오링을 저는 한 개나 두 개를 받고 시작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딸깍에서 오링을 하나를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약간 무겁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진득하게 한마디로 올려주네요. 그래도 밤에 붕어 얼굴을 봤네요. 이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지표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표현이 이번에는 좋았습니다. 으치. 지표현이 별로 안 좋아서 찌탑도 올리고 오링을 받고 시작했는데 더 이상 박지는 않고 찌탑을 올려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되게 소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히트다, 히트.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고기들이 아직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찌를 건드립니다. 찌를 건드리고 입질은 굉장히 약하게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떡밥의 사이즈도 콩알낚시 개념으로 아주 작게 달고 있고요. 입질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받으려고 작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몇 시부터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압까지 깔린 상황이라서 최대한 이 상황에서 고기를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낚시하고 있는 양 옆에 분들도 조항이 지금 안 좋고, 이 주변의 낚시터의 전화를 확인해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시 일대가 안성권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포천시 일대가 지금 딱
기후 조건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교반되는 상황 시기도 기다려야 되고 또 저기압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들이 지금 부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찌는 이렇게 툭툭툭 건드는데 걔네들도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재밌습니다. 이렇게 뜨문뜨문이라도 나오는 게 재밌고요. 또 맨날 똑같이 이제 쌍방류 낚시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수 낚시가 가능한 곳인데 매일 이렇게 나오면 또 재미없죠.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야지. 또 어쩔 때는 막 늦자마자 나오는 때도 있고 워낙에 여기는 방류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기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문다라는 거.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이기거나 극복하진 못하거든요. 최대한 달래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쌍방중 낚시터에서 하루 동안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철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뭐 명성에 맞지 않게 많은 마리수를 얻지는 못했지만 붕어 얼굴은 뭐 낮에도 보고 또 밤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과 가족분들도 낚시하기 좋은 굉장히 깔끔한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곳 쌍방중 낚시터에서 뭐 붕어 얼굴 마리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뭐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수긍하고 상황에 맞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비가 오기 전에 철수를 빨리 하자.